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3월 31일 3월 들어 마지막 보내는 날입니다.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 당선인 또 당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좌불 폭세 대장이 자기 임기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7년부터서 5년 동안을 나라를 거덜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빚이 그 정부에서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까지 합치면은 지금 1,500조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정말로 거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임기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정말로 배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해가지고 한전에 지금 현재 빚이 뭐 1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지금 현재 전기세를 올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선이 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 빚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 그 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송철호라고 하는 사람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각 부서 13명이 총동원을 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종인이가 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을 때 김종인이가 그 민주당을 나와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문재인이하고 만나면은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하고 나와서 얘기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도 그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자기가 한 얘기를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오리발을 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 김대중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못한다. 만든다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죽어버린 지금 땅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불 폭세 아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이번에도 3월 28일 날 윤석열하고 만나고 뒤통수를 쳤지 않습니까? 뒤통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우해양조선이라고 하는 게 나라 돈을 11조를 들여서 그거를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가지고 그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동생 문재익의 친구는 김두선이를 현재 대표로 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통수를 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 16일 날 오찬을 하기 전 4시간 전에 불발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파의 논객인 김군기 대표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김경수 사면해달라, 직원 3분의 1 해달라, 그리고 자기 수사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해달라, 그리고 조국이를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노를 하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날 김부겸이하고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하고 김부겸이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부겸이니까 신구 권력이 갈등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국민 보기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의제 없이 조건 없이 만나서 저녁 한 끼 먹고 덕담이나 나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수은이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제 뭐 합의 이런 것 없이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덕담이나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날 월요일 날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명박이는 자기 문제를 구걸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부 다 다른 거 해결됐습니다. 용산 집무실 하나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스스로가 인수위원회 보고하기를 모든 것을 당선인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그게 일단락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만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용산 집무실을 ABB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였는데 식사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하고 윤석열이가 하는 얘기하고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종인이가 이 문재인을 만날 적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가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만나고서 화요일 날 상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496억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만나는 날 뒤통수를 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의 친구 박두선이가 초고속 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태극 FM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국민,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또 당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감하게 전공법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명박이는 미리 짐을 다 뺐답니다. 이명박이가 그만둘 적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올 짐을 넣기 위해서 짐을 미리 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이가 몽리를 부려서 이사쯤을 미리 빼지 않고 10일날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문화재청 등록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 당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날 5월 10일 날 개방을 하는데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저 태극 FM도 5월 10일 오후 2시경 현장에 가서 생방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년의 영역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 때 경무대로 출발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으로 해서 배고픈 시절에 분리 먹고 살도록 해줄 때에 청와대로 바뀌어가지고 문재인까지 많은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청와대 그 터가 굉장히 풍수지리로 안 좋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엊그제 어느 그 언론을 보니까 세월호를 보고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세월호 때 7시간 박근혜 대통령 오만 것을 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차불 폭세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각 방송마다 지금 패널들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그 애들이 하는 거는 둘러대기입니다. 둘러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5월 10일 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은 자기네들 체면이 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자유우파 애국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 태국 FM도 5월 10일 날 오후 2시경 현장에 가서 생방송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의 동포 여러분, 이제 반듯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다 같이 결집해서 힘을 모으고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반듯한 대한민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함께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해 드리는 내용이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지금 현재 저희 이 동네 공원에 꽃 피는 모습, 그리고 꽃잎이 피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